한국 홍보대사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팀장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서 교수는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가 공간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해명에 나서는데요. 두 가지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분이 나올 때는 김준일 기자가 팩트 체크하러 나와야 되는데 근데 팩트 체크하러 나와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 하던데. 날카롭게 질문하시니. 아니 원고에 없는 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던데. 좀 기억장치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친구라고 두드나요. 쉴들 막 치네. 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호소대 벤처대학교예요? 네네, 대학원입니다. 벤처대학원? 네네. 예. 아, 그러시구나.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향해서 영상 메시지 한번 준비하고 오셨어요? 서경덕 교수한테? 하긴 좀 그렇죠. 서경덕 교수. 서경덕 교수님이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만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예. 국민들이 놀랐는데 서경덕 교수는 본인이 더 놀랐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제 옆에 만약에 서경덕 교수님이 나오셨으면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묻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뭐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국정원 직원이랑 친하게 지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하. 일단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럼 국정원 직원이 서 교수님의 계좌까지 통장 계좌까지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을 이용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계좌가 어떻게 된 거냐? 예. 아니, 통장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뭐 다른 이유로 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런 뭐 통장을 만들어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가 돈 문제인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돈 어떻게 단순하게 됐습니까? 이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횡령한 거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그것도 이런 서 교수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횡령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좀 이제 그 정도로 국정원 직원이 할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서 교수님이 그 부분까지 해명을 해주셔야지 해명이 되는 문제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계좌는 아마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국정원에서 이 돈을 이제 집행할 때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하면 내역 자체가 남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횡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이 수령증이라고 하는 거,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수령증을 원본을 심리전단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스캔한 사본을 그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올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 이제 48명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고발 요청을 했을 때에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요청을 이제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날짜하고 금액만을 사실상 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술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령증에 날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실제 날인을 한 사람이 진짜 날인을 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샤고사공공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에서 현재 이제 서훈 원장님이시죠? 서훈 원장님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자, 이 내용을 돈 집행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검찰에게 알려줘라. 초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제가 어제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아직 현재까지는 주지 않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회의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내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정원 특별활동 이 부분이 상세하게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의논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정확히 이게 넘어와야지 수사를 하지 않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수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 자체가 이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2012년까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그 댓글 팀장들 약 48명 이렇게 정도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30명을 먼저 이제 검찰 수사에 의뢰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이제 그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양지회. 있고, 예. 특히 양지회죠. 그래서 오늘 양지회 안 그래도 검찰에서 두 분에 대해서 전현직 간부 두 사람을 구속자 신청을 했어요. 예. 뭐 이제 조만간 이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했고, 그 다음에 2차로 18명 남았는데 이 18명 중에 이제 서경덕 교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포함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제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활동비 내역을 과연 검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주게 되면은 사실 국정원의 기밀스러운 부분까지 자금 집행 내역까지 모두 다 밝혀지게 되면은 차후에 이거와 다른 형태의 특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자금 내역까지도 잘 유추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좀 불편하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그래요. 국가 안보일수록 제가 볼 때 그냥 투명해야 된다 봅니다. 예. 이 부분만큼은. 예. 왜냐하면 금액 예산 전체를 국정원 예산 전체 다 까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공개한다 그래서 까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개한다. 예, 공개한다. 예, 죄송합니다. 방송에 적합한 용어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 이제 전부 다 세세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다시 말해서 심의전 관련해가지고만 예산을 공개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럼 월 2억 5천을 줬다고 하는데 네네. 그 2억 5천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해야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예. 공소장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몇 날 며칠에 지급을 얼마를 지급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누가 활동한 기간이 언제고 총액이 얼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는 수사를 해서 검찰이 밝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서경덕 교수는 본인이 서명 수령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예. 지금 이렇게 버텨버리면 어허. 사실상 방법이 입증이 쉽지가 그 않는 구체적으로 상황이거든요. 국정원 정보를 주고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준 어떤 국정원에서 이 수령증이라든지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그게 그걸 검찰로 가지고 넘어가야 수사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안 넘어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그런 조직을 예. 앞으로도 존속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런 역할을 계속 한다면 아하. 국정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적폐청산이고 이런 조직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역할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적 그렇죠. 고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이 집행을 너무 허술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우리가 공갈 사인이죠. 그러니까 예. 그 본인의 사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대리 사인을 하거나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넘어가서 그럴 수가 어떤 국정원의 있겠네요. 관리 책임에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걸 꺼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책임을 좀 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꺼리는 부분이지 예. 이거는 국정원이 안 내놓을 명분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수 교수님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검찰도 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정말 허술하게 집행했을 가능성. 네.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국고 횡령, 국고 손실 이런 등등의 그렇죠. 추가 별건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지금은 30개 팀 그리고 18개 팀은 뭐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30개 팀 내에서 팀장들의 SNS 팀은 좀 수시로 바뀐대요. 네네. 그러니까 18명이 추가가 돼갖고 48명이라고 하는 네. 거고 팀은 30개 팀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30개 팀인데 이들을 통해서 댓글 작업을 한 요건만 지금 검찰에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들이 어떻게 집행했냐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내부 적폐청산과 개혁의 문제인 것이지 이 부분까지도 국고 횡령했습니까? 국고 손실했습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김 변호사님 원세훈이 있으니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 확인이 되어야 최종적인 그 원세훈 원장에 대한 어떤 추가 기소. 그렇죠. 추가 기소. 요 부분까지 확정을 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댓글의 가장 큰 문제가 원장이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그럼 원장 뒤에는 누가 있는지.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그 얘기 안 하시면 방송 나오시면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최고위층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건 밝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한테 네. 여쭙기 전에 고재열 기자님. 네. 다 해명이 됐다 그랬어요. 서경덕 교수가. 예. 국정원 직원이 전화 와서. 이렇게 셀프 해명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 이제 와서 다 해명이 됐다. 검사 와서 다 밝히기로 했다. 서경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그래요? 이 사건이 이 발생한 시점이 2011년 가을에 예. 이제 서경덕 교수님 해명을 들어보면은 2011년 가을에 잘 아는 사이인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 실적이 모자라서 내 이름을 팔고 허위복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시점 전에는 서경덕 교수님이 해외 홍보문화원 자문위원회 이름을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즈음으로 해서 국가브랜드 자문위원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권력과 친화적인 활동을 계속 하신 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실적이 모자란다는데 이게 우리가 보험이나 뭐 어떤 거 그걸 모집할 때 돈을 받는 입장일 때는 실적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을 뿌리는 입장이에요. 뭐 저한테 연락을 해도 제가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실적이 모자란다는 표현이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을 뿌리는 역할인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생색을 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서경덕 교수면은 그냥 일반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교수도 아니고 꽤 명성이 있었던 교수인데 그분에게 이름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도용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 교수님. 혹시 뭐 제가 서경덕 교수로 득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알려진 것은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2005년도에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이제 뉴욕 그 타임즈에다 독도야 미안하다라는 그 광고를 내물해가지고 이제 한국사회 한국 홍보맨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거든요. 독도 지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도 필요했고 특히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한국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정원에서도 연락이 오더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뭐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국정원 직원하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 활동, 홍보 활동 분야에 가지고 좀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친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해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영수증에 사인한 기억이 없다 그랬어요. 영수증에 사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어떠한 형태의 국정에서 자금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그렇죠. 꼭 반드시 뭐 댓글 팀장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간에 뭐 국가 홍보 활동에 대해서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글을 써줬던 검찰에서는 언뜻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국정원 댓글 팀장으로서 활동을 하던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뭐 이 관련 글을 써서 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라고 잠깐 검찰에서 그런 뭐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국정에서 돈을 받은 건 확실한데 댓글 팀장으로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걸로 사인한 적은 없다. 아마 이렇게 해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를 다 내놔야 된다는 게 서경덕 교수 같은 사람을 잘못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독도 지킴으로서 굉장히 올바른 활동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모든 게 다 폭삭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 짚고 넘어가자. 그러려면은 국정에서 모든 자료를 다 줘라. 줘서 정말 그 사인이 필적감적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 서경덕 교수가. 그러니까 필적감도 해보고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교수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시네. 뭐냐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를 다 쪼개서 이렇게 보면 난 댓글 팀장으로 활동한 적 없습니다. 그로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글 쓰고 그러는 것이 국정원에 기고한다든지 어디 기고하면서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서경덕 교수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히 해외에서 해외 교포 매체들의 그 매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회의와 협박인데 이거 정부 입장대로 해달라.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넣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우호적인 필자들의 글을 실어달라 그런 예.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주요 도시들. 그러면 이 서경덕 교수님 같은 경우에 활동 범위가 해외이기 때문에 밀접해서 제 생각에 교포 매체에 서경덕 교수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글들을 게재하고 그 비용을 국정원이 입금을 했을 그런 개연성은 제가 봤을 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그걸 광의의 의미에서 댓글 활동으로 그 범주에서 해석을 했을 수도 또 있고요. 예. 이름이 도용이 됐다. 그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려면 이걸 해명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됐고 국정원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단순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외곽 팀장들, 그러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직원들이 1차 검찰 조사에서 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했고요. 물론 이제 서경덕 교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국정원 진술, 검찰 진술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200만 원씩 서경덕 교수가 몇 차례 받아갔고 수령증이 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누가요? 검찰 국정원 직원이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댓글 그러네요. 활동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대가성인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홍보나 정책 활동, 해외에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은 아마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김남국 변호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이 이 댓글을 했든 안 했든 이 디테일한 이것과 무관하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작용에는 일정 정도 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은 이제 서경덕 교수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예. 한다면 국정원에서 하는 그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사실은 모르고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개입은 하셨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겨레신문에서 특종을 했는데 기사 쓴 분도 서영지 기자에서 같은 서씨예요. 네, 같은 서씨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정원 법에서는 정치 개입을 아예 금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 네,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개입을 또 더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민간인 외곽팀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활동한 시기를 보게 되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그렇게 영수증 수령증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아니면은 뭐 트위터 이런 곳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정책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개개인 정치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정봉주 의원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 2011년 이후에 선거법 관련자들 신속하게 재판해라. 처리해라. 그러면서 이 명단 제일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개입 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서경덕 교수에까지 뭐 하달이 되거나 서경덕 예. 교수가 실제 실행하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광의에 포함됐을 때는 불법적인 어떤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을 모르고 한 것으로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참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이 기자 작가분들이 써주는 이 원고로는 이게 진행을 못할 정도로 복잡해요. 예, 예. 이거 제대로 진행하는 진행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 원생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서 4년을 받긴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때 댓글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곽 민간인 팀은 아직 수사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조사해서 이게 기소가 되면 추가 기소가 되고 추가 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혐의로?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세현 국정원장의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민간인 외곽팀이 활동한 시기하고 굉장히 겹치고요. 예. 그다음에 활동 내역을 보게 되면 정치 개입 플러스 공직선거법 위반, 예.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사실상 지금 이 민간인 외곽팀을 이용한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사실은 이 내용으로는 다시 한번 원세훈 국정원장을 처벌하는 건 어렵다. 그건 그런 어렵지만, 지금, 예, 그건 국정법 위반과 예. 선거법 위반을 처벌하는 게 어렵지만, 국고 손실이나 직권 남용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금액이 그냥 뭐 2억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달 그렇잖아요. 매달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만 30억 원이고요. 예. 뭐 많이 된 때는 뭐 60억 원까지 가량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국고 손실이 5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너무나 화가 나는 게 국고 손실도 있지만 민간인만 처벌을 해달라고 국정원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민간인 플러스에서 국정원 직원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도 뭐 그냥 처벌해야죠. 단순하게 뭐 그냥 뭐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고재열 기자님, 그리고 네. 지금 이게 국정원 문제거든요. 그럼 국정원의 예산을 받아서 움직인 단위가 군사이버사령부. 그 2013년 10월에 한겨레신문에서 역시 또 특종을 하고 이후에 시사인에서 후속 보도했고 그 사이버사령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이명박 정부 시절만 활동한 줄 알았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내부 지원자의 육성이 무슨 얘기냐? 박근혜 시절에도 사이버사령부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했다. 네. 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좀 큰 그림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빅피처. 예, 그 부분이 뭐냐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이 캠프 외곽에 예. 이런 이 SNS 활동을 하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문제가 됐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데인마크로 이제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 수사된 사람들과 그때 또 이 대선 때 수사가 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박근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선수들은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어저께 이란 전에 뛴 선수들이 이번에 우즈벡에 또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명박 정부에 지금 이 활동했던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떤 식으로 아하. 그 민간인들은 대선 때는 이때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 캠프의 외곽 조직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리고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 김병관 보위작전이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부 김규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이분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 그 녹취 내용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그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 비리는 친북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야,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온 거란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좀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인계할 때 이런 이건 이제 수사도 벌어졌었고 그리고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격의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구축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양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추하무개 국장을 다시 불러가지고 어떤 그 역할에 다시 주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슷하게 좀 복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청와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전 총괄계획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530 심리전단 부단장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과장인데 부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로 메일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각하네요. 보고를 한 사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한민구 합창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이라는 겁니까? 박근혜 시절이라는 겁니까? 이명박 시절인 거죠. 그런데 김관진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또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민구 합참장은 또 국방부 장관하고 다 그러니까 이 그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국방부 안보 라인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이런 커넥션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뭐 국방부든 정부든 여러 가지 다 기관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상 기관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한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공유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 전단에 사실상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 기관, 이 권력기관, 굉장한 권력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론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경수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 좀 불편했는데 이제 제가 뭐 조금 그 가볍게 접근했는데 어쨌든 심리전단 군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면 그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혹은 뭐 안보실장이 너네 뭐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 개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보고 채널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직접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 10년 댓글 활동한 내역을 아마 비서실장하고 직접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것 같았고 청와대 보면 이제 직제상으로 이제 그 국방비서관이 있거든요. 아마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또 전달됐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대통령까지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시절. 그때는 가능했겠죠. 그때 가능했을 겁니다. 그 이명박 시절에 봤더니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보고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방비서관 라인을 통해 갖고 어쨌든 청와대 날마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정확하게 김기현 그 부단장이 지원을 한 거니까. 지원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폭로했어요, 이 양반이. 그 전에도요? 예. 그러니까 KBS에다가 아마 이거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묵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KBS 파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쌍둥이처럼 움직였다. 쌍둥이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최고위층의 어떤 지시라든지 뭐 적어도 묵인,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여론농단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비교되는 이제 말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거 못해요. 여론농단. 바로 받아주시네요. 여론 기자의 조어. 여론농단. 여론농단에 이제 좀 약한데 그때 국정농단보다. 여론농단의 이제 큰 그림, 큰 그림에서 일단 군 사이버 사령부는 절대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파트가 있고 그리고 국내 파트가 정부 활동을 할 때 민간인들을 포섭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라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는 이것은 마치 광주에서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건과 마찬가지로 절대 이거는 대북 그런 활동만 하라고 만든 부대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었을 때는 완전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좀 영리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꼼꼼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여러 설계에서 꼼꼼했던 대통령. 저 중요한 표현. 그런 이제 불법 활동 그리고 어떤 자금 문제 그리고 보고를 받는 문제 이게 총체적으로 되면은 여론농단의 총기획자, 총지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주사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었잖아요. 하도 꼼꼼하게 챙긴다 그래갖고. 그러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본인이 이 촛불 집회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구축한 설계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온라인은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론을 돌려놓지 않게 되면 국정 수행이 어렵겠다. 참고로요. 대통령 100일 됐을 때 기자회견 하거든요. 국민과의 대화. 통상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만 100일 때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100일이 넘고 한 130일인가 40일쯤 한참 지나서 했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였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심리전단 사이버 사령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교 입시 공부할 때 그 S 종합 영어 비교사 첫 문장 이거 아니에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문은 무보다 강하다. 그걸 또 펜은 검보다 강하지 않고 해석이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심리전단이 칼을 이긴 거거든요. 네. 광주 학살에서 총 쏜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심리전단을 만들 때,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2009년에 이제 그 2009년 7월 7일 날. 아, 또 중위 출신. 예, 아르투시. 20기. 예. 북한이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인데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지금 뭐 핵무기가 문제될 때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해킹을 통해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이버 사령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사이버 사령부 그 편제표를 보니까 심리 전단들이 있어요. 예.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 전단이 왜 필요한지가 정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군 출신이니까 정확히 아시네. 이게 심리 전단이 왜 필요하죠? 왜냐면요, 그 역대 군 검찰 중에서 포스타를 잡은 유일한 검찰이 누구냐면 최강욱 변호사예요. 그 군 합참 부사령관을 구속시켰거든요. 그 별 4개를 쳐냈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막 방송을 하는데 제보가 들어오는데 사이버 사령부 막 2013년, 14년 문제가 될 때 군에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게 기무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무사 2스타, 3스타가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눈도 못 쳐다봐요, 기무사 사령관은. 맞습니다. 2스타가 그 총사령관이죠.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민간 사복을 입고 있더래요, 회의, 군 내부에서. 자네 뭔가 그랬더니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무사령관한테. 한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거기 뭐 하는 데지? 그랬더니 국가기밀입니다. 기무사령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만. 자네 소속 그 관등성명이 뭐야 그랬더니 국가기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 친구들 당해야 된다. 군 내에서 국정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제보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지금 그 이경수 교수님이 지적하신 군 내에서 정말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저기 만들었는지 저도 도저히 그때 편제표를 보고 이게 심리전단이 왜 필요하지? 굉장히 의심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자,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이 국정원 댓글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결국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 손실죄, 네. 그다음에 직권남이 크진 않지만 국고 손실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 갖고 또 조사 받습니다. 네. 지금 3번째 감옥 갔어요. 네. 지옥 간 것 같아요. 조사하는데 이거 당신이 알아서 했지.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30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범단 조직까지 가요 또. 금시 같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부분과 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것을 예. 뭐 그 윗선까지 이야기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회의록에서 그러니까 확대 간부회에서 회의록에서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과 관련된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럼 윗선을 그러나 그 윗선까지 보고가 하는 거냐, 그 부분을 진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분 길면 안 됩니다. 영상 메시지.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 편지를 쓰는데요. 그 반성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윗선을 밝히라 그랬죠. 예,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회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윗선을 밝히는 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무려 60몇 %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다 누구 한 명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군지는 국민들도 알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검찰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입니다. 그 윗선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이게 영상 메시지 이러면 NG인데. 아, 그런가요? 예, 다시 추가로. 그 윗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추가 이 민간인들을 동원한 그 댓글 문제, 이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진실을 이제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시점이 됐다. 동의하시죠? 책임을 져야죠. 본인.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 댓글의 진실이 이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